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61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61화는 샹크스와 샴록을 데리고 도망치는 드래곤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섬광이 번쩍이며 붉은 레이저가 그의 몸을 꿰뚫고 드래곤과 아기들은 땅에 쓰러지며 샹크스는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죠. 그리고 이들 앞에 신의 기사 세첼 가문의 마피성이 등장합니다. 마피성은 갓벨리에 보내진 천룡인 아기들의 담당자로 갈링성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걸 알아채기 전에 이곳에 온 것이었죠. 그녀는 쓰러진 샴록을 들어올리고 드래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시키, 빅맘, 카이도와 함께 나타난 흰 수염의 거대한 참격에 마피성은 단숨에 베어집니다. 시키는 자신마저 휘말릴 뻔한 흰 수염의 공격에 죽을 뻔했다며 크게 화를 내죠. 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명성을 노린 아치노스 출신 해적들이 나타나 록스 해적단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하지만 흰수염과 빅맘, 카이도는 압도적인 힘으로 이들을 순식간에 정리해버립니다.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던 드래곤은 아이들과 의식을 잃은 샹크스를 데리고 간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죠. 그리고 그때 이번에는 해군의 영웅 가프가 현장에 나타나 소리칩니다. 거물들을 잡으러 왔다. 그리고 가프와 흰수염이 격돌하죠. 카이도는 싸움에 흥분하지만 빅맘과 흰수염은 그럴 시간이 없다며 카이도를 데리고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빅맘이 가프에게 강력한 화염 공격을 날리지만 가프는 가볍게 막아내며 말합니다. 그 정도 불로는 전성기 시절에 너조차 구울 수 없다. 한편 록스는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와 함께 아들 티치와 아내 앨리스를 생각하며 갓벨리 중앙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록스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이 마주치기 일보 직전에 상황이 펼쳐지고 먼저 로저와 흰수염의 격돌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로저는 레일리에게 샤키를 구하라고 소리치죠. 한편 갓벨리의 다른 한쪽에서는 샤키가 사슬에 묶인 채로도 저항하며 발차기로 적들을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머즈가 샤키를 발견하고 갈링의 것이 될 바엔 죽이겠다며 샤키를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명왕 실버즈 레일리가 섬광처럼 나타나 비룡의 저편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신의 계사단 소머즈를 제압하며 샤키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말하죠. 샤키, 늦어서 미안. 하지만 널 데리러 왔어. 레일리가 내민 손을 샤키가 맞잡는 순간 두 사람은 울면서 서로를 보며 얼굴을 붉힙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던 로저와 가바는 기쁨과 질투가 섞인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나중에 이 자식아. 그때 샤키는 말하죠. 레이씨, 너무 늦었잖아요. 이에 레일리는 말합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샤키와 레일리의 애틋한 대화가 오가고 마침내 로저가 모든 동료를 향해 힘차게 외칩니다. 얘들아, 샤키를 되찾았다. 보물을 챙겨서 여기서 빠져나가자. 로저 해적단의 환호성을 끝으로 1161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입니다. 드디어 갓벨리 사건의 진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갓벨리 사건은 전 해군 원수 센고쿠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 명료합니다. 세계 왕위들에는 사악한 록스 해적단이 갓벨리의 천령인과 그 노예들을 공격했고 이를 막기 위해 우연히 그곳에 있던 해군 가프와 해적 로저가 손을 잡고 록스 해적단을 격파했다는 영웅담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선과 악의 대결 구도이며 세계 정부 입장에서 매우 이상적인 공식 역사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한 38년 전의 과거의 상은 이 경고했던 영웅담의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각난 진실의 파편들을 맞춰볼수록 갓벨리 사건은 영웅담이 아닌 교묘하게 은폐된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죠. 센고쿠는 록스를 자신의 선원마저 서슴없이 죽이는 선을 넘어선 극악무도한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야망을 세계의 왕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최근 회상 속에서 드러난 록스의 실제 모습은 이 공식 발표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록스의 갓벨리 공격은 세계정복이라는 거창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훨씬 더 절박하고 인간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일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록스의 일족은 대비 일족이며
당시 갑벨리에서는 천룡인들의 유희를 위한 인간 사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록스는 세계를 파괴하러 간 것이 아니라 천룡인들에게 사냥당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 갑벨리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이는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대의 명분입니다. 오히려 록스의 행동은 폭군에 맞서는 영웅적인 모습에 가깝죠. 그렇다면 여기서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유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로저와 자신만의 정의를 추구하는 가프가 동족을 구하려는 록스를 막고 천룡인들의 편에 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순은 센고쿠가 말한 공식 역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가 모르는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죠. 그리고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센고쿠의 이야기는 세계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날조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프와 로저 역시 천룡인들의 망행을 목격하고 처음에는 록스를 막으려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록스와 함께 신의 기사단과 싸웠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전투가 끝난 후 세계정부는 해군 영웅 가프와 로저가 뒤에 일족인 록스와 손을 잡고 천룡인에게 맞섰다는 최악의 진실을 은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록스의 적단을 격파했다는 단순하고 영웅적인 이야기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진실을 아는 모든 이들을 침묵시켰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는 세계정부가 과거에도 진실을 여러 차례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알라바스타 왕국에서 크로코다일을 쓰러뜨린 것은 루피였지만 세계정부는 이를 해군 스모커의 공으로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또한 드레스로자에서 돈키호테 도플라밍고를 물리친 것 역시 루피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대장 후지토라가 그 공을 가져간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정부가 자신들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아무렇지 않게 조작하는 전례를 볼 때 갑벨리 사건의 공식 역사 역시 그들의 입맛에 맞게 날조되었을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록스는 분명 동족 구출이라는 정의로운 명분으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의 왕 이무가 직접 개입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무가 도리 부로기처럼 록스를 이성을 잃은 파괴의 화신으로 악마화시켰고 동족을 구하려던 록스의 의지는 이무의 개입으로 인해 섬 전체를 파괴하려는 순수한 광기로 변질된 것이죠. 이 상황이라면 가프와 로저의 행동이 설명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동족을 구하려는 록스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무회에 복주하여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괴물을 상대해야만 했던 거죠. 결국 이들의 싸움은 악마화된 록스로 인해 섬 전체가 괴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록스를 비극적인 영웅으로 만들고 가프와 로저의 선택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동시에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한 진짜 흑막으로서 이무의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이무의 개입을 쏙 빼놓고 록스가 미쳐 날뛰어서 가프와 로저가 막았다는 간편한 공식 역사만을 남겼던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록스를 쓰러뜨린 주체가 가프와 로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입니다. 공식 역사에서는 가프와 로저의 협공으로 록스 적단이 괴멸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또한 세계정부의 정보 조작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갑벨리, 이들 외에 또 다른 강력한 세력, 예를 들어 신의 기사단이나 혹은 오로성이 개입했다면 어떨까요? 갑벨리의 혼란서 누군가 록스에게 결정타를 날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경우 세계정부는 그 제3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가장 그럴듯하고 대중에게 영웅적으로 비칠 수 있는 해군 여왕과 해적왕의 연합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을 수 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